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영등포중학교 친구들 축하합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연습했던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하게 될 단열과 관련된 내용인 이제 조별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열과 관련된 학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놔야 조별 활동할 때 부끄럽지 않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줌 수업을 이제 내일 하게 될 텐데 그때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할게요. 일단 줌으로 수업을 들을 준비를 당연히 해놓으셨겠죠. 저번에 연습 다 했으니까 어플을 까시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줌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회의용 클라이언트라는 걸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같이 쓸 건데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처음 들어보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컴퓨터로 수업을 하게 될 친구들이에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쌤이 링크를 줄 거야.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줌 수업할 때 채팅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주게 될 텐데 요 링크를 들어오면 이제 요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대한 안내 간단하게 해줄게요. 일단 자기가 그 PPT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PPT 만드는 거 다 해봤죠? 각자 슬라이드를 골라가지고 자기 슬라이드를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한 번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조별로 내가 슬라이드를 하나씩 지정을 해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슬라이드 1조, 두 번째 슬라이드 2조 이런 식으로 조별로 내가 슬라이드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슬라이드 안에서 자기들 조원끼리 토의를 하고 토의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에 기록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쌤이 기본적으로 다 쉽게 쓸 수 있게 형식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사진을 넣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글을 더 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삽입이라는 메뉴가 위에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글씨를 추가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생기게 되고요. 자기가 녹음한 소리나 동영상 아니면은 도형, 사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슬라이드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쌤은 다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조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쌤이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도 좀 찾아봤어요. 휴대폰으로 하는 친구들은 일단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어플을 좀 미리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설치를 하고 쌤이 아까랑 똑같이 링크를 줄 텐데 그걸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요런 화면이 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텐데 밑에 이제 슬라이드들이 여러 개가 뜹니다. 그 중에 자기 조의 슬라이드를 찾아가서 내용을 추가해서 넣으면 돼요. 추가하는 방법은 PC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이 요게 삽입 메뉴예요. 삽입.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은 여러분들도 뭐 글을 쓰거나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거나 그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완성하시면 되고요. PC판이랑 다르게 이 휴대폰 화면은 좀 그 새로 만든 뭐 이미지나 텍스트 상자를 지우고 싶을 때 지우기가 좀 어렵더라고. 뭐 딜리트 버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수정하고 싶은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은 이렇게 삭제 같은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누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쌤이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조 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면은 앞으로 내 수업을 학교에 와서 듣게 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 안내 끝났고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 복습하고 오늘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 대류, 복사라는 열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째로 전도라는 게 뭐냐면 물질을 가열을 해. 그랬을 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 그랬고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쇠막대기의 한쪽 끝만 가열을 해도 쇠막대기의 한쪽 끝부분만 이렇게 가열을 해도 여기까지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전도라는 현상 때문이었다. 다음 대류입니다.
대류는 열을 얻은 액체나 기체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었어요. 특히 이제 가스렌지에 물을 올리면 이제 아래쪽이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는데, 뜨거워진 입자들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쪽으로 뜨게 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위쪽 입자들은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섞이면서 열이 이동한다 그랬죠. 요게 대류다. 다음으로 복사입니다. 복사는 입자의 운동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었어요. 주로 빛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 그랬었죠. 네,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들락날락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단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네, 전도 대류 복사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들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오른쪽에 있는 예시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지금 전기장판을 나타내놨어요. 전기장판에 누워보면 따끈따끈하죠. 전기장판은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어떤 걸 이용하는 열의 전달 방식을 사용할까요? 어떤 종류의 열의 전달 방식을 사용할까요? 답은 전도겠죠. 닿았을 때 따뜻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장치니까 닿았을 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전도겠죠. 다음, 이건 뭐냐면은 이제 탁상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휴대용 온풍기래요. 휴대용 온풍기에서는 따뜻한 바람, 기체가 나오죠. 기체를 이용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대류였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는 대류의 사례에 속한다. 다음, 이거는 전기 히터죠. 전기난로. 전기난로의 경우에는 보면은 빨간색 빛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가져다 대보면은 따끈따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의 형태를 이용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죠? 바로 복사였죠. 그래서 전기난로는 복사에 해당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사실 전도 대류 복사가 전부 뭐 하나씩만 일어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에 불을 켰다. 불을 켜면 우리가 따뜻해짐을 느끼죠. 그래서 이때 불을 켰을 때 주변에 있는 공기가 달궈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서 요리해보면 아지랑이 같은 게 막 위로 올라오죠. 공기가 이동하는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대류는 이 물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또 그릇 전체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냄비가 다 뜨거워지게 되죠. 이 현상은 전도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가스렌지에 가서 뭐 위쪽에 손을 올리지 않아도 주변에만 있어도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또 복사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가스렌지 불을 하나 켜기만 해도 전도대류 복사가 전부 다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대류 복사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열의 이동 관점에서는 왼쪽처럼 다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다니는 게 좋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다니려면? 당연히 왼쪽처럼 내 몸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게 좋겠죠. 왼쪽은 그럼 왜 따뜻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체온이 36.5도고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열평형 배웠었죠.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열이 이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외부 기온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외부로 자꾸 열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거고요. 오른쪽처럼 이 보디빌더처럼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내 몸에서 순식간에 열이 빠져나가서 내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열이라고 그래요. 필기해 봅시다. 단열.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불러요.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의 집, 보일러를 떼어놓은 따뜻한 여러분들의 집과 그리고 바깥의 기온이에요. 집의 기온은 28도인데 바깥이 영하 10도면은
어디서 어디로 무엇이 이동할까요? 온도가 높은 집에서 온도가 낮은 바깥으로 열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열이 너무 쉽게 이동해버리면은 집의 온도가 막 뚝뚝 떨어질 거야. 마이너스 10도까지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이 나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단열 작업이 꼭 집에서는 필요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단열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주방장갑이죠, 주방장갑. 주방장갑은 어디서 활용을 해요? 어떨 때 활용을 하지? 주로 뜨거운 물체를 직접 만져야 될 때, 뜨거운 그릇, 이런 것들을 만져야 될 때 사용을 하는 물건이죠. 직접 닿아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차단해 주는 거니까 이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어떤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거죠. 바로 전도겠죠. 네, 두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웬 은박지를 사람이 입고 있죠. 이거 뭐 은박담요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응급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보다시피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그래서 빛을 굉장히 반사를 잘합니다. 그러면은 빛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이 은박담요를 덮고 있으면은 차단되게 될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현상을 막아주는 걸까요? 어떤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걸까요? 복사를 막아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외부 기온이 마이너스 10도고 내 체온이 36도야. 그러면은 내 몸에서 뭐 전도나 대류를 통해서도 열이 이동을 하겠지만 내 몸 안에서도 사실 내 몸 안에서도 소량의 열로 인한 빛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은박 담요를 덮고 있으면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게 차단되고 오히려 반사돼서 내 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것만 덮고 있어도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열을 이용한 두 번째 사례의 은박 담요 혹은 응급 담요였습니다. 담용이 아니지, 담요.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보온병의 구조예요. 보온병. 보온병은 보면은 쌤이 이렇게 지금 어디냐 빨갛게 칠한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진공 부분을 만들어 놨을까요? 뭘 막아주기 위함일까? 열의 이동 중에.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막아줍니다. 전도의 경우에도 이 안에 뭔가 차 있어야 이제 옆에 있는 분자들을 움직여가지고 열을 전달을 할 텐데 진공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전도가 일어날 수 없겠죠. 대류의 경우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에 기체가 있어야 되는데 대류가 일어나려면 진공에는 기체가 안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 열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대류는 이 진공에 의해서 막아지게 되고요. 복사는 어떻게 막아지느냐? 그 보온병 보면은 보통 이제 겉에 은으로 반짝반짝거리죠.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내부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이 안에 그림처럼 따뜻한 물을 넣었을 때 따뜻한 물에서 소량의 빛이 발생을 합니다. 열로 인해서. 요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시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발생시키는 빛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물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과학기술의 총집합으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보온병이라는 건. 전도와 대류, 복사를 몽땅 다 막아주는 아주 신박한 아이템인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쌤이 YTN 사이언스에서 건물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재료는 공기다라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I 표시가 뜰 텐데 요거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의 숙제는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시한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로 전도 대류 복사를 이용하는 사례 3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단열을 이용하는 사례 3가지, 링크된 YTN 사이언스 영상, 이 영상을 보고 요약하는 것까지 총 3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카카오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